오늘 준비된 내용들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훑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1월 이제 3주차죠. 이제 주요 내용들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 텐데,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일정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일요일 공개 방송을 통해서 사실 이제 하루 먼저 이제 흐름들을 잡아드렸었는데, 어제 제가 봤던 일정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였어요. 이번 주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가 아마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제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원전주가 가는 걸 보면서 이게 왜 올라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뭐 남북경협줄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정부의 일정을 좀 살펴보니까 오늘부터 해가지고 우리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쪽에 이제 출장 일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저쪽 중동 지방이랑 연결고리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원전 세일즈 혹은 원전에 관련된 그런 뭐 논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쪽 지방이랑 그쪽 지역이랑 중동이랑 우리나라랑 연결고리는 원전이다라는 부분들을 떠올렸었고,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좀 좋은 소식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미세먼지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지금 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죠?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고, 내일 또 더 심각한 미세먼지가 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외교적인 그런 어떤 문제로 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고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좀 없애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공기 좋은 날에 보시면은 노후 경유차 같은 거 타고 다녀도 먼지 솔직히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원인이 저쪽 이제 바다 건너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후속 조치라도 잘 하자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제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면은 많은 것들이 움직였죠. 이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미세먼지 쪽을 보면은 일단 이제 공기청정기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대유위니아 오늘 아침에서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고요.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늘장에 재료가 나와버리면서 사실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거의 다 이제 흔히 이렇게 말을 좀 하는데 좀 맛이 갔다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오늘 못 팔았으면은 당분간 좀 좋은 시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제 시장의 지금 테마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업종들이 되게 다양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어떤 종목들 매매하고 있냐면 수소차 관련주 매매하고 있고요. 남북경협주도 매매하고 있고요. 또 정치인 관련주들도 매매 한번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IT주도 바닥에서 매수하고 있고, 진짜 볼 게 많아요. 거기다 오늘은 심지어 중국 소비주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호텔신라 같은 거 보셨죠? 한국콜마바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볼 종목이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물론 굉장한 사회적인 이벤트는 맞지만, 오늘 만약에 종목들이 막 상한가에 간다든지 20% 이상짜리 급등을 해줬으면 모를까, 이렇게 흐지부지 돼서 끝나버리는 경우에서는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진짜 관련주들이 살 게 없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막 남북 경협주들이 막 저렇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정치인 관련주가 이렇게 가는 마당에서 갈 수 있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팔아야 되는 구간이다, 매도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미세먼지 하면은 모나리자 같은 종목들이 좋았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수급은 보면은 개인들이 순매수에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좀 쉬었다 갈 것 같다. 이게 이제 저의 전략이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어쨌든 내일 구간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은 좀 정리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원전 관련 쪽에서는 사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오르비텍이나 이런 종목들도 사실 소리 없이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쪽보다는 뭐 한전 쪽, 한국전력의 어떤 자회사인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이 오늘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이제 그 원전 때문에 뭐 피해를 많이 보는 업종이 한전기술이나 이쪽이었지만, 또 반대로 또
원전 해체 쪽으로 가더라도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원체 못 갔었던 걸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부터 상승 파동을 좀 그려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봐야 한다. 어제 바닥 종목이니까. 그래서 오늘 사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공략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미 올라간 종목들 보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정리 차원에서 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 일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내일 화요일인데요. 내일 15일이에요. 제가 오늘 장중에 방송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랑 좀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일 브렉시트가 이제 투표가 있는데 영국 의회에서 투표가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두렵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브렉시트에 관련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구구절절히 브렉시트가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유로존에서 영국이 나는 우리가 돈 내는 거에 비해서 받는 게 너무 없으니까 우리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렉시트에 대한 내용들은 다 아시니까 그렇다면 브렉시트가 그건 알겠는데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께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간단한 내용부터 알고 가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내일 이제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승인 투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저는 이제 시간을 한번 돌려가지고 도대체 브렉시트라는 내용이 언제부터 나왔으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했는지를 제가 살펴봤어요. 제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걱정하실 필요가 1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고민하실 시간에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주식을 팔 시점에 팔 것 같으면은 차라리 내일 올라갈 테마가 뭔지 그거 보시라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너무 많은데 진짜 눈앞에 올라가는 거 안 보시고 저 먼 나라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게 저는 이제 그거 보고서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브렉시트란 얘기는 처음에 2012년도에 처음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EU 유럽연합 쪽에서 이제 재정 위기가 좀 있으면서 다 같이 이제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뭐 스페인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다 막 줄줄이 힘들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프랑스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은 그래도 그 유로존 내에서는 잘 사는 나라에 속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이런 나라 도와줘야 되냐 그런 여론들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보수 세력들이죠. 그러면서 브렉시트란 말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이제 영국이 유로존에서 이제 이 유로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제 분담금을 좀 내게 되는데요.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내는 나라가 독일이고요. 그다음 영국이에요. 영국이 내는 그 분담금 자체가 전체 이제 내는 분담금의 5분의 1 정도 수준을 낸다고 하니까 꽤 많은 부분들을 좀 지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 영국이라는 나라는 내는 거에 비하면은 사실 이제 혜택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유로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좀 늦게 들어왔어요. 독일과 프랑스가 먼저 들어와서 거기서 주도권을 찾았기 때문에 영국은 내는 거에 비하면은 사실 인지도라기보다는 영향력 자체가 많이 없다는 게 이제 정치인들은 좀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핑계거리가 되면서 처음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2012년 하반기에 브렉시트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어떠했는지 잘 기억 한번 해두시고요. 2012년도에 하반기를 잠시 후에 한번 볼 거고요. 다음은 2013년도 1월 달로 다음 해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얘기가 좀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2016년도에 우리가 국민투표를 한번 하겠습니다. 3년 뒤에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실제로 2년 전에 2016년도 6월 달에 국민투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2012년도 하반기에 브렉시트가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증시의 상황과 2013년도 1월 달에 국민투표를 예고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볼 겁니다. 제가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차트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월봉 차트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2012년도의 차트를 보고 13년도를 보게 되면은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우리나라 증시 살펴보면은
브렉시트 위기가 한참 많았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양호하게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6월 달이 바닥이었고요. 12월 달이 거의 고점이었습니다. 잘 갔죠? 브렉시트 영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브렉시트 때문에 던진 사람들은 바닥에서 판 거예요. 오히려 그때 산 사람들은 큰 수익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3년도 1월 달. 1월 달은 그 바로 다음이죠. 보시면은 오히려 주가는 뭐 영국이 어쨌든 간에 별로 관계없이 잘 움직이다가 올해 4월 달쯤 돼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영국이 아니라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뭐 영국이 어쨌든 뭐 어쨌든 간에 오히려 하락하는데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좀 이렇게 난리가 좀 났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뒤에 일정들을 계속 살펴볼 텐데요. 2015년도로 한번 가볼게요. 2015년도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2015년도에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보수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네,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보수당이 집권하고 나서 브렉시트 자체가 좀 가시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하겠다. 어차피 선거 투표도 1년 남았으니까. 그랬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니까 지수는 분명히 하락했지만 이건 영국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중국 증시가 그냥 신고가에서 대폭락이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브렉시트에 부자도 안 나왔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영향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 이제 국민 투표가 진행이 좀 됐고요. 그때가 이제 국민 투표가 16년도 여기 잘렸지만 16년도에 이제 6월 달에 국민 투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7년도에 조기 총선까지 6월 달에 일정이 있었는데 그때의 시기들을 항상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 지수에는 그 전에는 분명히 뭔가 이렇게 문제가 될 것처럼 생겼다가 막상 그 시기가 되고 나서는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부분들, 오히려 올라갔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14년도, 15년도 쭉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15년도에 영국의 정권 교체가 됐을 때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5월 달이었는데요. 5월 달에 여기서 우리나라 증시가 5, 6, 7, 8월까지 한 4개월 동안 급락이 나왔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의 하락은 영국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었다.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를 보시면은 2015년도에 같은 시기에 5월 달부터 이 폭락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락한 거지 브렉시트 때문에 하락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16년도로 가가지고 16년도에 국민투표가 있었지만 그때 6월 달이었죠. 6월 달에 바닥치고 7, 8월 달에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그죠? 오히려 국민투표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좀 불안해서 물량들이 나왔지만 끝나고 나서 2달 동안 상승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때도 이제 브렉시트가 찬성표가 한 1%인가 2%인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그죠? 통과됐을 때도 증시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뭐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 상승에는 저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종목 차트를 잘못 띄워놨었네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부분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도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고요. 2018년도에도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2018년도에 영국 이슈가 브렉시트 이슈가 상반기에도 있고 하반기에도 있고 12월 달에도 있었지만 사실 그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아무도 그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큰 이슈들이 다 지나가니까 진짜 우리한테 민감한 미국, 중국 같은 악재들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저 먼 나라에 있는 것들이 끌어 와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실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대로 매매하고 계시는 그 패턴 그대로 잘 가져가시면 되고 제가 항상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전략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좀 드리잖아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꾸준히 가시면 되고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단기 투자자라면 뭐 봐야 돼요? 올해 안에 언젠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돈도 아까우니까 그거 말고 요즘에 잘 가는 거 많이 있잖아요.
남북경협주, 수소차 관련주, 정책주죠. 이 두 가지. 거기다가 정치인 관련주 눌림목 들어가면 수익 나죠. 거기다 신규 상장주 요즘에 또 분위기 좋죠. 이쪽으로 투자 들어가시면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살 게 진짜 많아요. 거기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거 시간 연구하는 게 더 지금은 유의미한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브렉시트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일정이 있기 전후에는 약간 흔들리는 적은 있었지만은 그 작은 흔들림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사실 어떻게 주식하겠습니까? 더 큰 악재도 지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죠? 그래서 큰 악재는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브렉시트 요약하도록 하고요. 다음 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내일은 그것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내일은 우리 대통령의 일정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은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중소기업들 이제 한 번은 모여가지고 미팅을 좀 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기업들이 좀 총출동하는 그 총수들이 모이는 그런 타운홀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삼성, 현대, SK, LG, 포스코, 한화, GS 다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업들의 이제 총수들과 함께 이제 미팅을 좀 하는데 타운홀 미팅이라 그래서 서로 이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고 하는 이제 그런 일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올 만한 이슈들은 분명히 규제 완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겠죠. 또 대통령으로부터의 어떤 주문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내용들이 기사화가 된다고 하면 또 우리나라 또 좋은 이제 증시를 올릴 수 있는 호재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막말하겠습니까? 그죠? 좋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저런 호재가 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보자면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테마들 중에 하나죠. 바로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다시 입당을 한다. 바로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내일 입당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함께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사실 제가 이 부분들은 지난주에 이미 예견을 한번 해드렸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이나 일요일 공개 방송에서 다른 관련주는 다 올라가는데 왜 이쪽 관련주는 안 올라가냐. 이거 지금 오늘 눌림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관련주들이 아주 전부 급등을 하면서 두 자릿수의 시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일단 많은 관심을 갖더라고요. 자, 관련주 몇 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보시면 오늘 한창대지가 신고가 달성을 했죠. 신고가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또 보니까 대형 포장 같은 종목들도 오늘 이제 추가 급등이 나온 그런 상태고 또 몇 가지 더 보면은 한송 네오텍 같은 종목들도 오늘 비록 음봉은 나왔지만 그래도 12% 이상 지난주 대비해서 올라간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내일까지 잘하면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까지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겠으나 이제 더 이상의 큰 재료는 다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에 저는 차익 실현을 보유하신 분들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내일장을 차익 실현하는 날로 잡으시고요. 그 일정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일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잠잠해진 다음에 한 2월 달쯤에 또 재료가 또 있으니까 전당대회라는 재료가 있으니까 그 전에 분명히 전당대회 하기 한 2, 3주 전에 조용할 거예요. 그때 슬그머니 한번 제공약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내일장은 파는 날이다라는 거. 그래서 내일 괜히 또 무리하게 들어가셔가지고 고점에서 물리는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일 일정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목요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요일 보시면은 이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방북 신청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가게 해달라 했는데 우리 외교부에서는 힘들 것 같다. 대신 17, 18일 날에 한미 워킹그룹 또 거기 이제 논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이슈를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겠다. 이후에 결과를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16일 방북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이번 달 안에 방북을 할 수 있게 좀 지금까지는 좋게 얘기가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바로 느낌이 오는 게 남북 경협주는 아직 끝난 건 아니구나. 많이 올랐지만 남북 경협주는 아직 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목요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지금 정부에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가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수소 경제라는 말이 총 5번이나 나왔어요.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설문에서 그걸 보면서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수소차에 대한 관심들, 수소 경제에 대한 관심들이 대통령의 관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늘 사실 사람들이 다 남북계엄조 쳐다보고 있고 그런 마당에 수소차가 과연 이슈가 될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요.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움직였습니다. 단 이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은 못 받았기 때문에 전 추가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쪽으로 막 쏠릴 때는 어차피 올라가는 테마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정치인, 수소차, 남북계엄주. 오늘 남북계엄주가 많이 갔네? 그럼 팔아야죠. 그럼 뭐 사야 돼요? 밀려있는 거 사면 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번 영리하게 음봉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소차까지 목요일 일정까지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 일정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많이 없지만 제가 또 몇 가지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에는 제가 또 장중 공개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장중 공개 방송 오시는 분들께 일정과 재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요것들을 좀 먼저 잡고 가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한 주 동안의 일정을 쭉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것과 무슨 종목 하나 좋으니까 그거 살려고 지금 하나만 보고 있는 것과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시각 자체가 굉장히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내일 만약에 무슨 종목이 간다고 하나 드렸어요. 그 여러분들은 편하죠. 아, 그거 가나 안 가나 보면 되니까. 근데 종목이라는 게 이게 제가 드린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것들도 있고 뭐 밀렸다 가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 종목 안 가면 여러분들 내일 손가락 빠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그죠? 그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이번 한 주 동안의 일정들을 정리를 해드려가지고 상황에 맞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했고요. 제가 잡아드리는 일정은 보통 D-Day에는 고점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에 미리 준비했다가 당일에 파는 전략들이 유효하겠습니다.